신주인수권 가격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인수권 예상 발행가가 75,900원인데 일단 이 부분에서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신주의 가격이죠. 신주. 그러니까 75,900원에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거에 뭐 50%뭐 사서 다시 참여를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10만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의 절반이니까 대략 3만원 플러스해서 10만원에 들어가는 거라고 총 토탈 코스트가 생각하셨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현 주가로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유상증자 참여 가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인수권 증서의 가격과 실제 매매입니다. 신주인수권 증서는 짧은 기간 거래되어 실제로 매매할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5일이 HLB 거래 기간인데 5거래일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매매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신주인수권 증서는 상한가가 없다고 합니다. 상한가가 없고, 여기서 위에 거는 신주인수권 증서, 밑에 거는 유상청약 주식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대우 기준으로 신주인수권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는 대형주 코스닥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이제 가격을 보면은 5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거는 17만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종목의 거라고 본다면은 대략 한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네요. 신주인수권 곱하기 한 3 이상을 하면은 여기 주식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의 본질은 이제 옵션입니다. 옵션. 뭐 스탁 옵션, 콜 옵션. 그래서 본질 가치는 현재가 빼기 유증 청약 가격입니다.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을 빼주면 본질 가치 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주가도 수시로 변하고 아직 이 확정 발행가액, 유상증자 청약 가격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가로치고 써놨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주인수권을 매매하는 시기가 되면은요, 이때 발행가액이 정해진 거는 1차밖에 없습니다. 1차 발행가밖에 확정된 게 없습니다. 확정 발행가액, 유상증자 청약가액 결정하기 위한 세 가지 값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2차가 있고, 청약일전, 가중산술 평균주가, 이런 것들이 미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겠죠. 물론 그렇지 않아도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확정이 되는 건 1차 발행가액. 그래서 기업 공시를 읽어보면은 1차 발행가액이 이렇게 정해지고요. 6월 27일 날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이 결정되었다는 공시가 나왔고, 산출일이 2019년 6월 26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본질적으로 이 발행가액이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증서의 가치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공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3만 6천원이 1차 발행가액이었습니다. 1차 발행가액이었고, 호가창을 보면은 현재 거래가 대략 18만원에서 되고 있습니다. 18만원에서 되고 있고, 여기서 1차 발행가액을 빼주면 대략적으로 여기 값이 나와 있네요. 43,4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 신주인수권 증서의 가격이죠. 가격인데 실제로는 이게 43,000 어쩌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5,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은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본재 가치는 아까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여기 현재가 18만원에서 청약 가격이 한 13만 6천원을 빼면은 나오는데요. 이 본재 가치 플러스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 가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계산돼서 사람들이 서로의 뭐 사고팔고 의사결정이 다 이루어지고 정보가 다 반영이 되면은 나온 가격이 이제 5만원대의 신주인수권 가격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또 기회이기도 한데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바로 1차 발행가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1차 발행가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2차 그리고 마지막 이제 확정까지 갔을 때 가격은 아직 물음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따라서 미래에 이 확정 발행가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까 인가 이걸 예측하는 것도 당연히 신주인 인수권 가격에 반영이 돼 있겠죠. 그리고 이 주식을 이제 사고 싶은 투자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 기업을 사고 싶은 투자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바로 그냥 18만원에 주식을 1주 사던가 55,400원에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다음에 유상청약을 하던가 둘 중에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물음표인 상태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매수 버튼, 매도 버튼 누르는 거는 나의 판단인데 이런 불확실한 변수들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각자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0640 저번에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미래에셋은 여기 들어가면은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기사를 통해 조금 더 정보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참여하기 싫을 때 신주인수권 팔아 손실보전. 이거는 어제 영상이 올라갔죠. 어제 영상이 올라갔고 증자로 주식가치 떨어져 발행가 확정 전 매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가요? 신주인수권이 말이죠. 이제 발행가가 확정이 된 다음에 신주인수권을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확정 전에 아까 예시를 봐도 1차만 정해진 상태로 거래를 했었죠. 예시가 40대 회사원이 유상증자 배정 통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증권사 주식을 매입을 했는데 이때 가격이 4만원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1만원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천만원 가량 손실을 보고 있는데 증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여를 안 했겠죠. 그럴 때는 신주인수권을 팔면 됩니다. 대형 증권사들과 LG전자 신주인수권 협약에 매매됐다 하고 이 신주인수권 매매가 왜 있냐? 그럼 신주는 신주고 신주인 인수권은 인수권인데 이거에 왜 분리가 되어 있을까? 우리는 이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왜 분리가 되어 있을까 하면은 실권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합니다. 증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주주는 이 신주인 인수권을 팔아서 권리락으로 인한 주식평가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계속 주주로 있고 싶은데 돈은 없는 상황이죠. 돈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유상증자 기준일이 되면은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넣으니까. 근데 안 팔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만히 있으면 신주인수권 증서를 받아서 이거를 매매해서 그 손실을 보전하고 다시 주주로 계속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종목 주가에서 신주 발행 가격을 뺀 수치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1만원이고 발행가가 8천원이면 신주인수권 가격은 2천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셨던 거를 해결을 하면은 발행가가 75,900원인데 50%의 신주인수권을 사서가 아니라 가격에서 발행가를 빼면은 신주인수권 가격이 나옵니다. 신주인수권 가격이 나옵니다. 이거의 50%가 아니죠.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신주 발행가를 주가보다 20% 할인해주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1만원이었으면 한 20% 할인을 해준 8천원이 되겠죠. 그래서 빼면 2천원이 나오죠. 근데 이제 실제 실주 인수권 가격은 이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 20% 정도 빠진 금액이 아니라 뭐 더 빠진 금액, 예를 들어 30%더 빠진 금액 정도로 이제 낮게 형성이 되는 경우를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3천원이 되겠죠. 이 차이가 3천원이 될 겁니다. 아까는 20%로 2천원이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신주가 상장될 시점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매수자가 싸게 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만원에 8천원에서 2천원에 내가 샀어요. 2천원에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9천원으로 빠져버리면은 사실 1,000원이 되잖아요. 1,000원.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버리면 더 낮게 신주인수권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가 마지막에 알게 된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들이 물량을 일시에 쏟아져 나오는 탓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높게 평가되는 경우는 발행가가 낮아질 경우가입니다. 이 차이가
더 벌어진다 생각해서 신주유수권 가격도 이것만큼 더 이제 높게 거래가 되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